그렇지. 한번 들어가고. 또 걸로 갈 거야. 또 넘어갈 거야. 화학책이 두 권인데 한 번 읽을 때마다 10점씩 올라가면 여러분 한 번 볼 겁니까? 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화학 과목들로 10점 올리기 되게 힘들잖아. 화학은 한 번 읽을 때마다 2, 30점씩 올라가. 근데 안 읽는다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본 가서 엄청 더웠죠. 더운데 이제 한 발자국씩 걷다 보면 목표지점에 가보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뭐 타고날 때부터 뭐 잘하고 뭐 재주가 있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한 것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도 어찌 보면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좀 빠르고 쉽게 합니다. 화학은 그렇진 않아. 화학은 그냥 꾸준히 하는 대로요.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 600쪽 정도 되니까 답지까지 하면 600쪽 정도 되니까 한 5번이면 3000쪽이잖아. 그럼 이거 한 6개월 한 150이니까 하루에 한 20쪽씩 일부면 한 5번 끓이네. 그런 정도의 여러분 열정은 있어야 되고 노력은 해줘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부모님도 여러분 이제 힘들지 않게 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 이제 계획 잘 짜고 작전 잘 짜서 부지런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는 꼭 참여를 해서 하나라도 이제 좀 머릿속에 더 넣고 혼자 공부할 때하고 또 선생님 얘기할 때하고 또 조금 포인트나 보는 포인트나 좀 다르니까
그런 관점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은 주기율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굉장히 많이 프린트를 했고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막 써보고 주기율표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또 모르는 학생도 일부 있어. 늦게 합류해서 그래서 주기율표라는 걸 무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주기율표의 기반이 좀 없으면 너무 이제 힘든 측면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좀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첫째 원자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복잡하게 해요. 화학 완부터 좀 복잡하게 하는데 이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해서 여기 핵이 있으면 이렇게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돌아다니는 요 길, 요거를 우리가 껍질이라고 이렇게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핵 주변에 돌아다니는 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을 뭐라고 한다고? 한자로는 각자를 씁니다. 껍질 각. 껍질 각자를 쓰니까 각. 그래서 요거를 K각, KL, L각, M각, N각 계속 이렇게 스페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요거까지는 됩니다. 원자 구조는 일본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S가 있고요, S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PD가 있고, SPDF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요 오비탈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일본은 요거 안 해요, 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그냥 간단하죠. 이거 중학교 스타일입니다. K가, L가, M가, N가. 요거를 N이 1, N이 2, 1단지, 2단지, 3단지 하듯이 3, N이 4, 다다다, N이 무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써라. 이거 뭐 안다고 또 때까때까 해요. 손 놀아봐야 뭐 할 거야. 그냥 써. 그냥 쓰다 보면 또 하나 주워들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요걸로 설명하면 아주 명확한데 요걸로 설명하면요 되게 좀 명확하긴 한데 전자가 들어갈 때 여러분 전자 하나 있는 게 수소죠. 그럼 이제 여기 전자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 첫째 껍질에. 왜 첫째 껍질에 들어가냐면 에너지가 얘가 제일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에너지를 E1, E2, E3, E4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요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뭐지? 매직 펜이라고 하나? 요 놈이 이렇게 저절로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냅두면 이게 떨어지잖아. 이게 자유낙하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높은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낮은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자 구조에다가 전자를 하나 팍 집어 던졌어. 그럼 얘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냐면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여러분, 경찰이 마음대로 여러분 문 따고 들어가서 체포하고 이거 못하잖아. 그치? 그건 집 안에 룰이 있고 그거를 국가에서 보장해요. 자연은 중력이 지배하는 요 사이즈가 있고 중력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자체적인 지배 체계를 갖는 이런 마당을 뭐라 그러냐면 필드라고 해요. 필드. 그래서 원자라는 그 필드, 뭐 골프장 가면 골프가 필드지 뭐, 그죠? 거긴 골프의 룰이 있어. 그런 것처럼 요 원자의 필드로 장으로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그땐 중력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중력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건 다 개무시.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핵과 전자가 있는데 핵은 당연히 무슨 전기 떴어? 플러스 전기 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떴죠. 그죠? 얘네들은 청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봐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구가 얘를 어떻게 잡아당겨. 맞지? 인력이 작용해.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는 애들은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물리에 가든 화학에 가든 생물에 가든 여러분 유학을 가든 전자공학을 하든 뭐를 하든 자 인력이 작용하면 가까이 있는 게 뭐라고? 에너지가 낮은 거다. 이거를 약간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력이 작용하는 물체는 가까이 있을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낮다라는 게 뭐라고? 안정하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가 빨리 되느냐 이해가 잘 안 되느냐는 별거 아니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기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냥 에너지가 낮아지는 A 방향으로 간다. 왜가?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얼마나 궁금하고 아니면 얼마나 정말 의심가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아무런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서로의 에너지를 제로라는 기준으로 둡니다. 제로라고. 그러니까 얘랑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작용하고 있는데 얘가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저 핵하고 나는 완전히 헤어진 거야. 이제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때 여기가 뭐냐? 에너지가 제로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그죠? 낮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 아시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멀리 있어야 제로잖아. 제로인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는 상황이로구나. 이런 판단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막 따지거나 이래야 될 때가 있고 안 따져도 뭐 대강경을 넘어갈 때 있고 이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요번에 이제 엔탈피 계산하는 문제를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했더니 부호를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화학을 할 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죠?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야. 발열이냐 흡연이냐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아이스 커피 사다 줘. 나 더워 죽을 것 같아. 근데 헛도 코일을 사왔어. 그러면 여러분 얘기대로 빡이 좀 치잖아. 그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생기겠어. 그치?
자, 그래서 자 보세요. 2와 2, 2, 3 막 이렇게 있는데 밖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 지금 전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가서 탁 붙질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얘가. 이걸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못해. 이런 것도. 그냥 얘랑 얘랑 요 정도 오면 얘가 이 주변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 여기 전자가 확 들어가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까지 가요. 그래야 안정해집니다. 그런 에너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 또는 기저 상태라고 합니다. 기저 상태 또는 바닥 상태. 자, 전자가 들어갔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바닥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매기면 얘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에너지를 먹은 만큼 이렇게 에너지 높은 데로 가겠지. 그지? 그러면 뭐라고 해? 들뜬 상태. 한국말로는 들뜬 상태.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 여기 상태라고. 여기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 여기 상태 이렇게 좀 하나 되고. 자, 첫째 껍질에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2개까지 들어가요. 2개까지. 이렇게 2개까지. 바로 여러분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면 여기 수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 제일 오른쪽 위에 헬륨이 있는데 하나 들어갔을 때 수소고 2개 들어갔을 때 헬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원자번호 1번, 헬륨을 원자번호 2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자가 하나다, 수소 2개다, 헬륨 이렇게 가죠. 근데 원래는 이 핵이 더 중요한 거야.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전자가 하나 있게 되고 플러스가 2개 되면 전자 2개 있게 되고 이렇게 그래야 얘랑 상쇄돼서 제로, 얘랑 상쇄돼서 제로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뭐라고? 중성 원자가 된다. 맞죠? 중성 원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요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별줄도 모르는데 철이 원자 번호를 요 왼쪽 아래에 쓴다는데 26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다? 26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럼 이거 제로잖아. 그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얘가 플러스가 26개면 마이너스 전자도 몇 개? 26개를 가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가 숫자로 써볼게. 자, 여기는 2개 들어가면 땡. 그 다음에 여기에 리튬, 베리륨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외울 때 있죠. 여러분 다 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자기가 알아.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걸로 끝이야. 남들이 어떻게 아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 외웠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경쟁력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건 다 존중하지. 다. 수혜리배 문탄지자는 다 좋아. 근데 제가 아는 방식은 이렇게 리배 이게 리배 이렇게 있죠, 여러분. 리배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또 이거 못 외워요. 또 뭐 비키니 뭐라고 요거만 기억을 해. 리배 비키니 오픈해. 그래가지고 내가 스토리텔링 했잖아. 철수하고 순이가 있는데 순이가 비키니를 입고 와서 안 보여주는 거야. 풀장 갔는데. 그러니까 철수가 수혜야 리베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하라고. 아시겠죠? 6, 7, 8, 90 딱 이렇게 된 거야. 2개 수혜.
그 다음에 니베 비키니 오픈에 하면 8개. 그러면 총 몇 개야? 10개. 아, 네온이 10개지, 10번이지. 이런 것들이 일부러 막 외우진 않더라도 약간 시스템이 돼서 필요할 때 빨리빨리 꺼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 절약을 하지. 니베 비키니 오픈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질소가 최각전자가 몇 개냐 이러면 니베 비키니잖아. 니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몇 개라고? 5개라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빨리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유치찬란하지만 맨날 외우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네, 뭐라고? 니베 비키니 오픈에 꼭 외워라. 수혜야 뭐 그렇다 죠. 근데 이제 안 보여주니까 아 열받네. 그래서 콜라나 먹자.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외웁니다. 나만 알지 펩시콜라 좋잖아. 그러면 또 8개가 돼요. 나만 알지 펩시콜라 됐죠? 깔깔 둘이 속고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이 뭐 최각전자가 몇 개냐, 몇 번이냐 이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수의 리베 분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 가수와 세로 수의 리베 분탄질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이다 그러면 펩시의 P가 떠올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만 알지 펩. 그러면 네온까지가 10개니까 요거 다 하면 1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요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 아주 누구나 마치고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다 맞겠지 그러고 됐는데 갑자기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됐나요? 이렇게 하고 일본은 30번까지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제 21번부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래 찰스가 아이스하키 선수야. 아이스하키 선수. 근데 허블나게 게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수혜가 야 게임 망치겠다. 스틱이라도 바꿔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꾸렴 망칠꼬니 구라쟁이야. 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꾸렴 망칠꼬니 구라 30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 내가 상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있잖아. 이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로 하면 10분 내에 다 외우는데 여러분 혼자 하면 있잖아. 일주일 내내 해도 30분 하면 다 헷갈리게 돼. 그래서 골격을 만들 때 선생님 얘기하면 그런 걸 포인트로 좀 박아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해봐. 30개 빨리. 수야, 니네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깔깔 스틱 바크랑 망칠 거니 구라쟁이야 이러면 그럼 30개 되잖아. 됐나요? 자, 이것도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한번 해야지. 엄청 해가지고 시간도 이거 30개니까 30개 쓰는데 2분 줄게. 2분 2분에 다다다다다 2분이면 다 쓰고 말로는 뭐 지금 10초도 안 걸리잖아. 그렇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영역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빨리 형광펜이나 이쁜 펜으로 해. 여기서부터 선도 긋고 이렇게 할 거야. 자도 하나 꺼내봐. 형광펜, 색색 이쁜 볼펜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첫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그럼 눈치챘죠? 요게 둘째 껍질이라고. 둘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야 돼, 이거? 8개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 몇 개 들어가?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차례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네온이 되면 둘째 껍질이 꽉 찼다 그래. 꽉 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몇 개 들어가겠다? 또 모르겠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18번 아르곤까지 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깔깔 이렇게 돼서 20번까지 전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여기 2개, 6개, 여기 2개, 6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뭐 일일이 여기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써보면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8개 들어가면 아르곤까지고요. 그 다음에 깔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딱 요까지야. 이빨 빨리. 앞으로도 이빨 빨리, 뒤로도 이빨 빨리야. 오케이? 그래서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딱 요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21번부터 외워봐라. 21번부터. 응? 아니, 금방 괜찮아. 딴 생각하고 있냐? 무슨 생각해? 여자친구 떠났어? 잊어버려. 더 이쁜 여자친구. 스티브 바꾸려면 망칠 거니 구라쟁이야. 외우라고. 오케이? 선생님이랑 할 때 같이 외워. 나중에 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혼자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세요. 선생님이랑. 스틱 바꾸랴 망칠거리 구라쟁이야. 나는 여러분 이런 그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뭐 약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다 보면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수학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파트가 있긴 한데 외우는 게 더 많이 일상적으로 쓰여요. 근데 그 외우라는 거 외워가지고 시험 문장에 나타나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고 술 처먹고 놀다가 안 외워가지고 과목 빵꾸나고 그럼 열받아서 더 술 처먹고 사람이 도피를 좀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A라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면 B로 이렇게 피해가.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근데 항상 외우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쳐주면 빨리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외우든지 아니면 그냥 생 노가다로 외우든지 빨리 외우라고. 이거 안 외우고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빨 빨리 이빨 빨리가 요까지라고. 요까지. 그 다음에 요놈들이 누구냐면 요놈들이 봐봐. 원래 한국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째 껍질에 S오비탈, 둘째 껍질에 SP, 셋째 껍질이 SPD, 그 다음에 SPDF인데 전자가 들어갈 때 있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데 SP만 들어가고 얘가 안 들어간다고. D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S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알았지? 쓸데없이 이거에 너무 막 시간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빨 빨리 뽑아요. 나 진짜 지난번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이빨은 뽑아버리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내 몸에 있는 건데 뽑아서 버리기가 너무 미안하잖아 나도. 그래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뽑아버리면 얼마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거기 떼우면서 돈 들고 막 이랬는데 여전히 아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제 얘랑 이별할 때가 됐나. 어쨌거나 잘 들어. 이런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걸 몰라도 좋아. 알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 가서 해. 막 가르쳐주면. 근데 여러분 S, SP, SP, SD 요건 좀 외워놓을 필요. 뭐 심지어만 S, SP, SP, SD 이렇게 된다고. 요것 때문에 전자가 이빨, 빨리 이런 식으로 채워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안쪽 껍질로 들어와요. 여기 무슨 오비탈로? D오비탈로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최각전자가 여기가 최각전자의 개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니 최각전자가 여기 두 개인데 전자가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셋째 껍질에 계속 들어가. 최각전자 몇 개야? 두 개야. 근데 가끔 또라이가 하나일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최각전자 몇 개라고? 두 개. 그치? 또라이가 하나짜리가 있는데 그걸 일단 냅둬버려. 알았지? 그래서 전이원소의 최외곽전자는 대부분 몇 개다? 두 개다. 됐나요? 그러면 최각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대. 그럼 이쪽은 하나고 이쪽은 두 개니까 하나 있는 놈하고 두 개 있는 건 더블이라고.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가 자꾸 늘어나도 최각전자 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확연하게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구별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스칸dium, 티타늄 여기에 있는 놈들은 족 간에 3족, 4족, 5족 족 간에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안 된다? 화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됐나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역 나누기를 좀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쁘게 여기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한국에서 할 때는요 요 2족하고 3족 사이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13족 옆에 2족 옆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 1, 2, 13 이렇게 돼요. 오케이? 1, 2, 13 이렇게 되는데 봐봐 이렇게 요거를 단주기 율피라고 해요. 좌우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전형 원소라는 놈만 나타나게 이렇게 한 거야. 얘가 숨어버렸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딱 숨어버려.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 장주기를 펴고 요걸 세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길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주기, 장주기 이러는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등장한다 그러면 뇌가 바로 이걸로 적응하면 돼요.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막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뇌가 접혔다 펼쳤다 이걸 빨리 해요.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짧아졌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 할 거냐?
이제 요게 이렇게 와서 붙어 있잖아. 그러면 요거부터 궁소 왼쪽 이렇게 한 계단씩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요. 궁소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아스타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다다 한 계단씩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딱 볼 수 있다. 이쁘게 했나요? 자, 오른쪽 위를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을, 요 녀석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해요. 비금속.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래 이게 조금 선이 거기 그어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려나? 요게 선이 있어요. 잘 보면 틈새로 이렇게 가 있죠, 그죠? 금속 비금속. 자. 오늘 내 찬이 좀 기분도 꿀꿀하니까 자꾸 물어줘야 돼. 비금속 하면 떠오르는 건 뭐야? 내 찬아. 비금속. 어? 질문의 이해를. 질문을, 그렇네요. 선생님이 질문을 똑같이 하니까 대답을 하긴. 그럼 금속은 뭐라고 보통? 금속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금속하면 또 그렇죠. 철 같은 거 금속하면 금, 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걸 딱 보면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운데 있는 게 뭐? 금속. 그죠? 여기 있는 껍데기에 있는 거 뭐? 껍데기에 있는 거. 비금속.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속과 비금속은 여러분이 딱 시각적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이건 금속, 이거는 비금속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 비금속 하면,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 짜장면 먹으러 A하고 B가 둘이 갔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나이 때는 이렇단 말이야. 절대 더치페이라는 거 안 해. 누군가 한 사람 내야 돼. 둘 다 내겠다고 하면 싸우잖아. 그럼 한 사람은 그냥 얻어먹고 한 사람 내고 이렇게 해야 돼. 네. 여러분 뭐 별로 이해 잘 못하죠. 근데 우리 때는 4명 가면 그 4명 음식을 한 사람이 내지 각자 내질 않아. 요즘 길이 너무 한 테이블에 막 4명이 밥 먹어서 각자 4명이 더치페이 하려니까 줄이 긴 거야. 우리 때는 안 길어. 그냥 한 명이 가서 대표 선수를 해요. 어쨌든 뭐 차이는 나는 건데 이것저것. 자, 잘 들으세요. 비금속은 뭐냐? 전자를 얻는 거. 전자 얻어 음이온 생성. 일단 이렇게 화학적인 성질입니다. 아까 봤지만 번쩍번쩍거린다, 광택이 난다, 뭐 밀도가 크다 이런 거는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야, 전자. 화학은 전자의 노름이니까. 자, 비금속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안정해지는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속은 뭡니까 그러면? 반대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반대입니다. 그럼 뭐야? 이쪽 애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놈들은 다 금속이야. 그러면 자, 금속은 뭐라고?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 잃고 양이온이 되면 화학적으로 이제 안정해지는 것. 이걸 금속이라고.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저거? 이거 지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비금속이 한 22개고요. 나머지 한 거의 100개 가까운 게 금속이야. 그러니까 지구상의 원소는 금속이 많다, 비금속이 많다? 물어보면요. 30~40%가 이거 틀립니다. 금속? 이랬다가 비금속? 이랬다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찬아, 그럼 왜 우리 지구의 금속이 비금속에 비해서 한 4배나 많은 거야? 뭐 4배, 5배 가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걸 뭘 따져, 그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들은 뭉치고 이렇게 가라앉고 해서 제일 무거운 쇠가 내핵이라는 데 가라앉은 거야. 용암처럼 자글자글 끓었잖아, 지구가. 그치? 무거운 놈들이 가운데로 뭉친 거고 가벼운 놈들이 바깥쪽에 있었는데 비금속들은 가벼우니까 어때?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금속의 종류가 많은 거야.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맞아 보입니까? 뭔가 설명을 해서 있잖아.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면 이제 책에도 좀 실리고 일반화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거 이상한데요? 개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안 실리는 거야. 여러분 면접도 봐야 되고 면접 안 보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분 나룻배는 아시죠? 나룻배. 근데 논술시험에 거룻배에 관해서 써라. 이렇게 우리나라 논술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여러분 뭐라고 쓸까? 거룻배. 거룻배를 뭐 쓸 말이 없잖아. 거룻배 뭐 알아야지 쓰지. 근데 만점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걸 만점을 맞은 거야. 이 소논문 문제를. 얘는 어떻게 썼냐? 거룻배를, 나룻배는 알겠는데 거룻배를 모르겠는 거야. 배는 배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고민했던 거 뭐 이런 걸 쫙 썼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나는 거룻배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딱 끝낸 거야. 이 논술 문제는 뭘 위한 거냐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준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돌발적인 질문이나 돌발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가 그거야. 출제 의도가 그걸 노린 겁니다. 근데 애들이 대부분 뭐? 거룻배가 뭐야? 정말 나 들어보긴 했는데 그때 옛날에 이거 잘 사전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거룻배가 뭔지 알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장에 가서 이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시험장에서는 더 이상 있잖아. 더 이상 뭐 옛날 생각하고 다 개망하는 거야.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고 나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 했는데 나 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달부터는요. 9월달부터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 나 지금 한 시간 동안에 한 화학책 한 10쪽 읽어야지.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할 때 하루 단위 막 이런 거 하지 마. 이제 1시간 단위로 하라고. 30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모든 계획을 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있잖아. 나 3시간 동안 수학 공부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화학 공부할 거야. 그럼 9시간이잖아. 그러면 수학 3시간 공부하는 거 성공했어. 영어 3시간 성공했어. 화학 3시간 성공했어. 아닙니다. 확률이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 8분의 1로 떨어져요.
여러분의 계획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성취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학책을 10쪽을 볼 거면요. 침발라서 10쪽을 먼저 보세요. 어려운 게 허벌나게 많은데 그냥 쪽수로 계획을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성의한 건데. 나 여기 엄청난 계산 문제도 많고 나 계산 문제 잘 못하는데 그게 10쪽이야. 그럼 그런 거는 1시간에 2쪽 해야 된다고 계획을. 계획을 잘 못 세우는데 뭐가 성취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양치기로 그냥 허블나게 그냥 양으로 다 때려잡고 그러면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대학 가서 데이트할 시간 없다니까.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우는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이제는 한쪽 계획을 세우시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어려운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좀 쉬운 거는 후루룩 가고 그런 세밀한 계획도 좀 세우고 그래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그래야 하루가 해피하지. 맨날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잠자리 들라고 해보니까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못한 그 양보다 더 많이 얹어서 내일 또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은 또 성공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계획 세우는 거 전문가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80%만 세우는데 나머지 20%는 보너스로 놀든지 아니면 더 힘이 나면 더 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아웃라인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좀 쪼개쓰라. 아시겠죠? 쪼개서 책도 몇백 쪽씩 막 보려면 봐봐 선생님 놀리고 간다는 하잖아. 여러분 이 책을 2권을 들고 이게 보면 질리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거를 있잖아. 막 한 달에 다 그냥 작사를 내버리겠다. 이런 욕심을 부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 어? 뭘 그렇게 공부를 쌍코피나도록 할 거였으면 예전에 공부 다 끝내지. 그래서 여러분 파악하고 책을 파악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라 그래. 이걸 잘하는 사람이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걸 모르면 뭐 계획이고 나발이고 무슨 상관이 뭐 성취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어쨌든 조금 계획들을 세밀하게 좀 세워서 조금 더 이게 가을이잖아. 이제 시험도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한 바퀴 쫙 돌고 반환점을 돌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잘 정리하는 사람은 이길 것이고 또 지금부터 지쳐버리는 학생들 있어요. 초반에 너무 기를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름쯤 되니까 막 그냥 막 지쳐가지고 막 인생 자체가 너무 우울하다. 살맛 안 나네. 살맛 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일요일 날은 좀 오후에 좀 쉬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보고 그러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계도 아니고 1년 내내 마음이야 절박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짬을 내서 좀 놀고요. 좀 쉬고. 됐나요? 금속이 뭐라고? 금속이 전자이고 양이온이 되면 안전하는. 그지? 비금속 뭐라고?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안전하는. 자, 이름만 좀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에 여러분 1쪽에 수소 밑에 여기를 다 이렇게 해봐. 여기 이거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 여기 넓게 막 여기 해놨잖아. 여러분 필기하라고. 이거를 알칼리 금속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가끔 옛날 책들 보면 여기에 베리륨하고
마그네슘을 알칼리 금속에서 빼서 요거 알칼리 금속 요 밑에 있는 칼슘부터만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귀찮으니까 그냥 다 이걸 그냥 쌀을 묶어서 이렇게 알칼리 토류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갔잖아. 가서 여기에 붕소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잖아. 그지? 붕소족. 여기 뭐라고 했어? 탄소족 이렇게 하는 거야. 질소족, 산소족 이렇게 가다가 여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에 아스타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할로겐 또는 할로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로겐. 여기 나트륨이 있죠? 나트륨이 여기에 있는 염소를 만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 나는 금속이다. 양이온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염소가 야, 너 잘 만났다. 나는 음이온이 되고 싶다. 전자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줘서 Na 플러스가 되고요.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따로 또 같이 놀 수 있습니다. 물도 없고 막 온도도 낮아. 그러면 대부분 얘네들은 NaCl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염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상온에서. 근데 열을 가하면 어떻습니까? 열을 가해. 그러면 얘하고 얘가 그냥 따로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에 녹여도 따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쓰면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화합물은 따로 또 같이야. 따로 또 같이.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소금이고 뜨거워서 얘랑 떨어져서 막 이렇게 싸돌아다녀도 뭐 그냥 소금이라고 하는 거야. 액체 소금. 그 다음에 물속에 녹아가지고 악화야. 그러면 악화 이러면 소금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H2O야. 여러분 H2O는 뭐로 돼 있다고 그래? 분자라고 돼 있어. 얘네들은 이렇게 된 순간요 물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온전히 어떨 때만 H2O라는 걸로 붙어 있을 때만 화합물, 즉 H2O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용결합한 놈들은 이렇게 추우면 붙어 있고 뜨거우면 떨어지고 물에 들어가도 따로 놀고 막 이런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 싸그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뭐 상온 정도에서 고체로 붙어있는 거 소금처럼 생긴 놈들 이런 거를 전체 다 뭐라고 하냐면 솔트라고 하는 거예요. 솔트 소금. 할로겐은 뭐냐? 소금을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얘로 뭐 만드는 거야? 소금 만드는 거야. 이거 만나서 할로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소금을 만드는 이런 뜻이로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그걸 시험 내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염 솔트를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한다고. 염이 뭐라고? 솔트라고. 그래서 염 이렇게 염 이렇게 생겼잖아. 나 처음에 일본 갈 때 아는 분이 가서 소금 과자를 사고 있는 거야.
소금 사탕. 아니 미쳤어. 짠 거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왜 소금을 사오래, 소금 사탕을. 아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니까. 단짠의 대표자. 단 사탕에다가 소금을 좀 친 거야. 난 엄청 짤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단짠 사탕인데 맛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이런 거 딱 보면 있잖아. 이거 염이네.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인데 자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화합물을 뭐라고 해야 된다? 소금이라고 하면 된다. 이거 솔트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염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쫄지 말라고. 무슨 이건 염이고 이건 염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니야.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붙어 있는 결합을 뭐라고 해? 이온 결합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물질을 뭐라고 해도 된다? 솔트, 염이라고 해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아니 소금 염전에 소금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우리 먹는 거.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따로 부릅니다. 식염이라고. NaCl은 식염. 나머지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 음이온으로 붙어 있는 모든 물질을 뭐라고 하면 된다고? 간단히 염. 아시겠죠? 염, 솔트라고 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자, 할로겐까지 간다. 여기에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디온 뭐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요걸 거의 띄어서 봐버려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비활성 기체 또는 휘가스라고도 하고요. 귀하다 뒤에 휘가스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화학 반응을 잘 안 해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더라. 화학 반응하지 않으면 변치 않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면 안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또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 왜 그럴까? 봤더니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더라고. 얘는 2개. 얘는 2개인데 최외각 전자가 2개인데 나머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8개 들어있고. 가만 보니까 이놈들은 최외각 전자가 다 8개야. 그래서 딴 놈들도 막 보니까 아니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면 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옥텐율이라고. 옥텐율이지. 여러분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칙이면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규칙은 조금 어겨도 돼. 어? 그렇다고 죽지 않아. 그래서 옥텟 규칙 얘도 지금 2개니까 이미 어겨버린 거잖아. 2개밖에 없잖아.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오히려 8개가 아니고 12개, 뭐 10개라 해야지 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학에서 최각전자가 8개면 안정한 게 뭐라고? 대부분이다. 아시겠죠? 100%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그냥 예외로 하나만 요거 딱 보고 시작. 황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보세요.
요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 전자가 이렇게잖아. 그럼 얘 이거 도대체 몇 개야 도대체? 여러분 공유해가지고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돼야 안전해. 얘가요 이럴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옥텟 규칙에 딱 맞아요. 얘가 이렇게니까 8개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최각전자가 8개면 안정하다. 이거는 아웃라인이 그렇다는 거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이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8개를 넘겨야 안정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봐봐. 이런 경우는 어쩌라고 최각전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BH3 같은 경우에는 6개 요거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 우리가 화합물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그러는데 아주 좋은 도구지만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예외들이 꽤 많다.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자.